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는 어느 날, 은서는 거울 앞에 앉아 피부를 찬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최근 늘어난 건조함과 함께 눈에 띄기 시작한 작은 붉은 자국들은 은서가 무언가를 해야 할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 멀어졌던 피부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한 은서는 자연에서 해답을 찾기로 결심했다. 첫 번째 레시피는 한 번쯤은 들어본 적 있는 오트밀과 꿀팩이었다. 오트밀은 오래전부터 피부 진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꿀은 자연이 준 보습제였다. 은서는 오트밀을 가루로 만든 후 따뜻한 물에 불렸다가 꿀을 듬뿍 넣고 잘 섞어 얼굴에 도톰하게 발랐다. 15분 뒤 따뜻한 물로 씻어내니 은서의 피부는 금세 촉촉해졌다. 두 번째 레시피는 아보카도와 요거트 마사지였다. 아보카도는 보습과 영양 공급에 효과적인 과일로 잘 알려져 있었다. 은서는 과일 가게에서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골라 집으로 돌아왔다. 아보카도를 반으로 갈라 씨를 제거하고 과육을 긁어낸 후 요거트를 한 숟가락 넣고 고루 섞었다. 이 혼합물을 피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지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피부가 부드러워졌다. 은서는 세 번째 레시피로 알로에 베라젤을 택했다. 알로에는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연 치유를 돕는다. 그녀는 집 뒤뜰에 심어둔 알로에 식물에서 잎을 자르고 젤을 꺼내어 피부에 바르는 순간 상쾌함이 스며들었다. 이 젤은 은서의 피부에 남아있는 단단한 부분을 부드럽게 하고 전반적인 유수분 균형을 맞춰 주었다. 네 번째로 녹차와 쌀뜨물 토너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녹차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쌀뜨물은 빛나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밀 무기였다. 은서는 따뜻한 물에 녹차 티백을 우려낸 후 쌀뜨물을 믹스하여 유리병에 보관했다. 매일 아침면 화장솜에 묻혀 톡톡 두드리듯 발랐고, 시간이 흐를수록 피부가 한층 더 깨끗해지고 톤이 고르게 변해갔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수제 코코넛 오일 립밤이었다. 건조해진 입술을 보호하기 위해 코코넛 오일에 약간의 비즈왁스를 넣어 조심스럽게 중탕했다. 은서는 이 혼합물을 작은 틴 케이스에 담아 입술에 발랐다. 은은한 코코넛 향기가 나며 입술을 감싸는 느낌은 그녀를 하루종일 기분 좋게 만들어 주었다. 각기 다른 자연 재료를 활용한 5가지 레시피들은 은서에게도 그녀의 피부에도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이러한 작은 자신과의 약속 덕분에 은서는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점점 더 건강해지는 자신의 피부를 보며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 자연이 선물한 이 작은 비법들은 그녀에게 있어서 그저 피부를 가꿔주는 방법 이상의 의미를 주었고, 일상 속에서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행복을 가르쳐 주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평범한 하루, 30을 갓 넘긴 지우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뜨며 하루를 시작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야근과 밀린 업무 속에서 그의 수면 시간은 점차 줄어들었고, 이는 그의 생활 패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식욕은 줄고 집중력은 떨어졌으며 짜증이 늘었다. 지우는 그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일 거야 하고 넘겼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깊었다. 어느 날 그는 문득 자신의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그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조사한 뒤 일단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조언을 했다. 수면은 단순히 피곤을 푸는 것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 자체로 하나의 치료이기도 해요라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지우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날부터 지우는 수면의 질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숙면을 위해 침실 환경을 바꾸고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기로 했다. 또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 노력했다. 이러한 변화는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졌지만 지우는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다. 2주가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찾아왔다. 우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개운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하루가 길어지면서도 피로감은 덜했고 집중력과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 가장 놀라운 것은 그의 기분까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었다. 예전보다 더 밝고 사소한 일에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된 자신을 발견했다. 수면이 주는 혜택은 단지 지우개인의 경험에서만 느껴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적정 수면 시간이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과학적 근거들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신경세포들 사이에 불필요한 연결이 정리되고 새로운 정보가 효율적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널리 퍼진 지금
수면 부족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도 깨달았다. 이런 깨달음을 바탕으로 지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수면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피로를 호소할 때마다 그는 밤에 잠 좀 푹 자라는 조언을 빼놓지 않았다. 이를 따르는 사람들은 수개월 내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깨달았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좀 더 나은 자신을 마주할 수 있다. 지우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또 다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한적한 아침거리. 부지런한 사람들은 벌써 하루를 시작했다. 그중 하나인 지혜는 출근 전 짧은 시간이라도 걷기 운동을 한다. 그녀의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걷기 운동은 그녀에게 하루를 여는 열쇠와 같았다. 처음 걷기를 시작한 계기는 사소했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어깨와 허리 통증이 늘어났고 기분도 점점 가라앉았다. 우울감은 몰려오고 이유 없는 피로가 깃들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30분 정도 매일 걷기를 시작했다. 첫날의 공기는 신선했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금은 벅차올랐다고 지혜는 회상했다. 걸으면서 머리는 맑아지고 온갖 생각과 고민들은 물러갔다. 그녀에게 걷기는 움직임 이상의 것이 되었다. 일상을 비추는 작은 거울이자 쉼표가 되었다. 그러나 걷기의 진정한 효과는 어느 날 문득 찾아왔다. 평소 자주 시달리던 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점차 마음이 차분해졌다. 신기하게도 몸의 긴장감이 덜하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다. 걷기를 통해 그녀는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자연스레 터득해갔다. 조금 더 지나면서 지혜는 걷기에 또 다른 장점, 즉 사회적 연결을 발견했다. 그녀 몸은 규칙적이고 인증된 페이스에 익숙해졌고 그러면서 주변 이웃들과 종종 함께 걸었다. 산책을 하면서 나눈 담소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걷기는 그녀의 사회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걷기는 지혜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사색의 시간을 갖게 되고 명상에 빠지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그녀에게 깊은 내면의 울림을 주었다. 도시를 벗어나 나무가 울창한 공원이나 강변 산책로를 걸을 때에는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생각을 정리했다. 걷기는 또한 건강에도 광범위한 이점을 주었다고 지혜는 생각했다. 이제 그녀는 더욱 건강해진 몸으로 하루를 맞이한다. 체중 감량은 물론이고 혈압 조절에도 효과적이었다. 심장 건강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는 심지어 체내 면역 관리를 도와 질병 저항력을 높인다고 한다. 걷기의 장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인 어떤 변화보다도 일상의 작은 활력을 불어넣으며 일에 대한 집중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걷기 후 시작된 업무나 공부는 더 이상 버겁지 않았고 기분 좋은 피곤함만이 남았다. 지혜는 그렇게 걷기를 통해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 수많은 이점들을 경험하며 하루하루 건강해져갔다. 그녀는 매일의 걸음이 쌓여 오늘의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몇 번이고 깨달았다. 이처럼 걷기는 단순한 운동을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에서 풍부한 이점을 제공한다. 어쩌면 여기엔 대단한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그냥 걸으면 되는 일이었다. 지혜처럼 말이다. 날씨가 좋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일상 속에서 걷기의 힘을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끝자락에는 체력이 약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스무디가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 스무디는 한때 마을의 전설적인 의사였던 박사 김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비범한 체력 증진 효과로 유명했다. 이야기의 시작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병으로 사람들의 피로가 만연하던 시절이었다. 박사 김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의 모든 연구를 체력을 원상복구시키는 음료를 만드는데 쏟아붓기로 결심한다. 그는 다양한 허브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여러 해가 지나고 마침내 드디어 완벽한 레시피를 찾아내게 된다. 박사 김은 첫 번째 실험 대상으로 자원한 사람들에게 새로 개발한 스무디를 제공했고 놀랍게도 며칠 내로 그들의 활력과 체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스무디는 그 즉시 마을 전체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를 마법의 음료라 불렀다.
레시피는 아주 특별하면서도 간단했다. 첫째, 아침 이슬이 맺힌 신선한 시금치를 한 줌 준비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아몬드 2줌을 곱게 갈아서 넣는다. 여기에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를 껍질째 인퓨즈시켜 풍부한 맛을 더해 주었으며 마지막으로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진 블루베리를 한 줌 더했다. 이 재료들을 모두 블렌더에 넣고 부드럽게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되었다. 이 스무디는 단순한 음료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건강을 바꾸는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체력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스포츠 선수들,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들까지 다양하게 애용하게 되었다. 스무디를 마신 사람들은 놀랍도록 활력이 넘치고 낮에 피로를 쉽게 이겨내며 밤에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고 전해진다. 박사 김은 이 레시피로 인해 마을의 영웅으로 떠올랐다. 시간이 흘러 그는 자연을 연구한 다른 의사들과 함께 다양한 건강 스무디를 개발하며 그 노하우를 널리 퍼뜨리려 노력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더 건강하고 활기찬 곳이 되었고, 이 이야기는 미래 세대에게도 건강과 자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스무디 레시피는 널리 사용되며 많은 이들에게 활력을 선사하고 있다. 당신도 직접 만들어보고 그 마법 같은 효과를 경험해보는 것은 어떨까?